안녕하세요. 노우TV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화면 닦을 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닦아도 지문이 자꾸 남네. 화면이 뿌옇게 얼룩져 보여서 속상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화면은 하루 종일 만지고 또 만지게 되니까 지문이 안 묻을 수가 없죠. 그럴 땐 마른 천에 바세린을 아주 살짝 묻혀 액정을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정말 소량만 사용하면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지문과 얼룩이 덜 묻고 코팅된 듯한 효과로 화면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말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기름때가 남아서 화면이 더 흐려질 수 있거든요. 면봉 끝에 바세린을 아주 조금 묻혀서 천에 옮겨 바르거나 아니면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 천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세린을 발라준 천으로 화면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문이 덜 묻게 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TV 리모컨, 안경테, 노트북 화면 등 생활 곳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특히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테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시면 코에 닿는 부분이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TV 리모컨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지는 버튼 부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면 때가 덜 타고 버튼도 더 부드럽게 눌러져요. 노트북 화면의 경우엔 더욱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하는데 정말 미량만 사용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화면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술에 바르는 연고 정도로 생각하던 바세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 쓰인다는 사실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바세린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바세린의 성분 때문이에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정제된 광물성 오일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코팅 효과, 윤활 효과까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쉽게 변질되지 않고 무향, 무색이라서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첫 번째, 향수를 오래가게 하는 비결. 예전보다 향수가 금방 날아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건조한 피부는 향수를 빨리 흡수해버리거나 증발시켜버려서 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럴 땐 향수를 뿌리기 전 맥박이 뛰는 부위 예를 들면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세요. 왜 맥박이 뛰는 부위에 발라야 하냐면 그 부위는 체온이 높아서 향수가 더 잘 퍼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향수가 빨리 날아가기도 쉬운 부위예요. 바세린을 먼저 발라주면 향수가 피부에 바로 흡수되지 않고 바세린 위에서 천천히 증발하게 되어요. 그 위에 향수를 뿌리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하루 종일 은은하게 향이 남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하루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건조한 겨울 공기 때문에 향수가 더 빨리 날아가거든요. 바세린을 발라주면 보습 효과도 얻으면서 향수 지속력도 높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버려지는 립스틱 다시 쓰는 법. 사용하다 남은 립스틱 끝까지 쓰기 어려워 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립스틱 끝부분은 용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색깔이 예쁘긴 한데 너무 진해서 쓰기 어려운 립스틱들도 있고요. 그런 립스틱들을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바세린과 함께 재활용해 보세요. 그 립스틱 조각을 작은 용기에 담아 바세린과 함께 녹여보세요.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용기를 담가서 녹여주시면 돼요. 비율은 바세린 2대 립스틱 1 정도가 적당해요. 립밤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색감도 살아있어 자연스러운 립 틴트가 됩니다. 게다가 볼터치 대용으로 살짝 두드려주면 화사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진한 색깔의 립스틱도 바세린과 섞으면 자연스러운 색상이 되어서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아져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지 않아도 남은 것만으로 충분히 즐거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답니다.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팁이에요. 세 번째, 수전과 싱크대 물때 방지하는 방법. 욕실 수전이나 싱크대에 하얗게 앉는 물때 한두 번 닦아서는 잘 안 없어지죠. 물때가 생기는 이유는 수돗물에 포함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물이 증발한 후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수 지역이 많아서 물때가 더 잘 생기는 편이에요. 한번 생긴 물때는 정말 제거하기 어려워서
강한 세제를 써도 잘 안 떨어져요. 그렇다면 아예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청소를 마친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보세요. 그렇게 코팅하듯 닦아주면 물때가 덜 생기고 광택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수전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물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 주거든요. 그러면 물이 증발한 후에도 미네랄 성분이 수전 표면에 달라붙지 않아요. 또한 바세린의 기름 성분이 수전에 윤기를 더해줘서 보기만 해도 뿌듯한 욕실과 싱크대, 작은 수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바세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얇게 발라주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줘야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네 번째, 삐걱거리는 소리, 조용히 잠재우기. 문 손잡이나 서랍, 경첩 등에서 끼익끼익 소리 날 때 많이 불편하시죠? 특히 밤에 조용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정말 신경 쓰여요. 가족들 깨울까봐 조심조심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보통은 WD-40 같은 윤활제를 사용하는데 집에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WD 같은 윤활제 없이도 바세린만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손끝에 바세린을 살짝 묻혀 경첩 부위나 문 틈새에 발라주면 소리가 금세 사라지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져요. 바세린의 기름 성분이 마찰을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바세린은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이어서 한번 발라주면 오래 효과가 지속돼요. 특히 냉장고 문 고무 패킹, 마르기 시작할 때 발라주면 밀착력도 좋아지고 냉기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마르면 탄력을 잃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냉장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음식 보관에도 좋지 않아요. 바세린을 발라주면 고무 패킹이 부드러워지고 탄력도 되살아나서 문이 완전히 닫히게 돼요. 창문 틈새나 자동차 문짝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다섯 번째, 매니큐어 바를 때 깨끗하게 유지하는 팁.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 손톱 밖으로 삐져나가 지저분해질 때가 많죠. 특히 오른손잡이가 왼손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바를 때는 더욱 어려워요. 손목 각도도 어색하고 붓질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실수하기 쉬워요. 그리고 진한 색깔의 매니큐어일수록 실수했을 때 더 눈에 띄게 되죠. 바르기 전에 손톱 주변 피부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매니큐어가 피부에 묻더라도 훨씬 쉽게 닦여 깔끔한 손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매니큐어가 직접 피부에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다 바르고 나서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아세톤이나 리무버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서 피부에도 더 좋아요. 요즘은 손톱 가꾸기가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잖아요. 셀프 네일 아트가 인기인데 실수 없이 예쁘게 바르고 싶은 분께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프로 네일 아티스트들도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바세린 대신 전용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바세린이 더 간편하고 경제적이에요. 여섯 번째, 남은 립스틱과 바세린의 콜라보 립밤 만들기. 다 쓰지 못한 립스틱이 서랍 안에 굴러다닌다면 그냥 두지 마세요. 립스틱은 보통 끝까지 다 쓰기 어려운 화장품 중 하나예요. 용기 안쪽에 들어가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거나 부러져서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색깔이 안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세린과 함께 섞어 작은 용기에 담기만 해도 촉촉한 립밤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립스틱을 잘게 잘라서 작은 용기에 담고 바세린과 함께 섞어주세요. 전자레인지에 10-15초 정도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용기를 담가서 녹여주시면 돼요. 완전히 녹으면 잘 저어서 섞어주고 식으면 자연스럽게 굳어져요. 색상도 은은하고 보습력도 뛰어나서 가을, 겨울철에 특히 유용해요. 진한 빨간색 립스틱도 바세린과 섞으면 자연스러운 핑크 색상이 되고 오렌지 계열 립스틱은 코랄 색상이 돼요. 직접 만들어 쓰면 환경에도 좋고 뿌듯함도 2배입니다. 요즘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이 트렌드인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립밤보다도 보습력이 좋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기도 해요. 일곱 번째, 반지나 목걸이 끼고 빼기 쉽게 하는 방법. 반지가 꽉 끼거나 목걸이, 체인이 꼬였을 때 바세린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 빼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바세린을 손가락에 발라주면 윤활제 역할을 해서 쉽게 빠져요. 목걸이 체인이 엉킨 경우에도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엉킨 부분에 발라주면 체인이 부드러워져서 풀기 쉬워져요. 귀걸이 구멍이 막혔을 때도 바세린을 발라주면 귀걸이가 쉽게 들어가고 아프지도 않아요. 8번째, 가죽 제품 관리하기. 가죽 구두나 가방, 벨트 등이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윤기를 잃었을 때 바세린을 사용해 보세요. 소량의 바세린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가죽 제품에 발라주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윤기가 되살아나요. 특히 겨울철에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가죽이 마르기 쉬운데 바세린으로 관리해주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단, 밝은색 가죽은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9번째, 털 빠짐 방지와 정전기 제거. 겨울철 스웨터나 코트에서 털이 많이 빠지고 정전기가 일어날 때 바세린을 아주 소량 손에 발라서 옷을 쓸어주면 털 빠짐도 줄고 정전기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털 소재 옷을 세탁하기 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세탁 시 털 빠짐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머리카락 정전기가 심할 때도 손에 바세린을 아주 조금 발라서 머리카락을 쓸어주면 정전기가 사라져요. 10번째, 향초 심지 관리. 집에서 향초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심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향초 심지가 너무 길거나 탄 찌꺼기가 쌓이면 불꽃이 너무 크거나 그을음이 생겨요. 심지를 자른 후에 바세린을 아주 조금 발라주면 불이 더 안정적으로 타고 심지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새 향초를 처음 사용할 때 심지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점화가 더 쉬워져요. 마무리하며 어떠셨나요? 작은 통 하나에 담긴 바세린, 그저 입술에만 바르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바세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핸드폰 화면부터 향수, 싱크대, 손톱, 경첩까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정말 만능 아이템이에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무해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한 통 사놓으면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인데 바세린처럼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야말로 진정한 미니멀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해요. 집안을 정리할 때도 이런 다용도 제품들을 활용하면 물건을 줄이면서도 생활의 편의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서랍 속 바세린 하나 꺼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해보세요. 아, 이래서 바세린 하는구나 하실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가 효과를 보고 나면 계속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 닫기나 향수 지속력 높이기 같은 팁은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써보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팁들도 시도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어느새 바세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게 되실 거예요. 노후TV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에 유익한 정보, 손쉬운 실천 방법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생활 꿀팁을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에서 발견한 유용한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모두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